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오늘은 PPT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무릎관절염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10시거든요. 밤 10시인데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출연을 하지 않지요. 저는 원래 매달 두 번째 금요일 그리고 세 번째 월요일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연하지 않는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Q&A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두 달간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3부작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3부작에, 무릎 3부작에 대해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이제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대답을 다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처 대답해드리지 못한 부분 질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Q&A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비욘디 측 그리고 PD님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살짝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비욘디 방송에서 첫 1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12전 13기입니다. 제가 13번째 방송만에 드디어 첫 번째 1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1만 뷰를 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비욘디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1만 뷰를 달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역시 세상은 정글이고 정말 실전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1만 뷰가 이렇게 어렵고 거의 한 8개월이 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헤맸고요. 서서히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만 뷰라는 상징성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컨텐츠를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1만 뷰도 바로 달성했네요. 제가 3일 간격으로 무릎 관련 컨텐츠 2개를 찍었는데 2개 다 1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운동 컨텐츠는 사실은 운동 컨텐츠에 대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또 1만 뷰를 봐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영도님 항상 들어와 주시는데요. 네, 1만 뷰 달성 축하드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제 아이디로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탄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해서 또 제 생일을 축하한다는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기 전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무릎 통증 운동 치료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나온 화면인데요. 이 시청자분들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시간은 모자라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당황해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당황해하면서도 이제 제가 화면을 다 캡처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봤더니 제가 시청자분들 질문 33개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3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질문을 다 모아보니까 그냥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번의 방송을 복습하면서 그 사이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중간에 섞어가면서 한번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은 무엇인가?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에서도 미리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 관절염 하면은 관절이 마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관절뿐만이 아니라 무릎 전체의 구조, 연골, 관절, 관절면, 활액막, 뼈, 인대, 근육 등 무릎 주변 전체의 구조가 퇴행이 되고 그리고 염증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무릎 전체의 문제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짱짱했던 무릎이 결국에는 퇴행을 겪고 염증이 생기고 닳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치료해야죠. 전체의 문제니까 전체를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 가지의 치료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해 줘야 됩니다. 항염증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진통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윤활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재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안 되면은 사기에는 대체로 인공 관절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한 가지가 아니다 하는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진단,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세 이상이시거나 조조 강직이 있으신데 아침에 좀 무릎이 뻣뻣하신데 그 증상이 뻣뻣한 증상이 30분 미만으로 있고 30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때 무릎에 소리가 난다든지 무릎을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긴다든지 관절이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만져봤을 때 열감이 없을 경우,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은 무릎 관절염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 의심이 되면은 무릎 관절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라 라고 미국 류마톨로지 학회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규정상 엑스레이 검사가 필수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또 무릎 관절염 1기, 2기, 3기, 4기 중에 자신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치료입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무릎 전체가 닳고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이 아니면은 이제 회춘약을 먹은 듯이 젊은 날의 무릎으로 짱짱하게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은 무릎 관절염을 평생 관리해서 최대한 일생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무릎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다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그 의사 사회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증명된 것도 있지만 효과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모아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록색으로 근거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빨간색으로 아직은 근거 수준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료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 화면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입니다. 자, 본인께서 체중 감소를 하셔야 되고, 본인께서 무릎 관절염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께서 하시는 체중 감소나 생활 습관 개선이나 운동 습관 개선을 봤더니 신호등 아까 말씀드렸지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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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이게 보통 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관절 전문의들이 미국, 유럽,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학회에서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니 전부 다 초록색이더라. 무릎 관절염은 무엇보다 본인의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시는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고 다양한 치료를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것이 무릎 관절염의 치료의 방법이다. 자, 김영성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무릎에 좋은 주사약은 1년에 몇 번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답은 무릎에 어떤 주사를 맞느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보통 이제 무릎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한 TR 유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을 주기 위한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은 어떤 죄형이냐에 따라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6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도 있고 6개월에 2번 맞는 제형도 있고 6개월에 5번 맞는 제형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제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좀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뼈주사 많이들 무서워하시지요. 근데 스테로이드도 너무 자주 많이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적절하게 횟수를 조절해서 맞으면은 안전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절 안에는 1년에 3번 미만으로 맞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456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주사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요? 안정이 필요한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무릎 주사 후에는 뭐 그날 좀 무릎 관절을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정도는 무리가 없고요. 특별히 뭐 나는 침대에 앉아서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혜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살이신데요. 오늘 히알유론산 주사를 맞았어요. 2달에 한 번 맞는데요. 해롭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네, 히알유론산은 비유를 하자면은 자전거 체인에 비유를 할게요. 자전거 체인이 가만히 두면은 녹이 점점 쓸잖아요. 그래서 녹이 쓸지 않기 위해서 한 번씩 기름칠을 체인에다가 해주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릎 통증이 있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윤활 주사를 주지 않으면은 점점 닳게 됩니다. 그래서 닳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뿌린다. 그것이 바로 히알유론산입니다. 히알유론산은 크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히알유론산 주사를 맞으시면은 감염의 문제가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 중에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데 충분히 소독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관절염 3기는 주사 치료 외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는데요. 1기에는 요만큼 치료를 해야 되고 2기에는 요 치료에 더해서 더 많은 치료를 해야 되고 3기에는 이 치료를 더해서 더 많은 치료를 해야 되고 4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치료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관절염 3기, 4기에는 1단계, 2단계 치료 모두 다 위에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면서 4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성애님은 3기이기 때문에 운동도 하셔야 되고 체중 감량도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개선도 하셔야 되고 약물 치료도 하셔야 되고 주사 치료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 치료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치료 방법을 다 같이 하시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세이시고요. 한쪽은 2기, 3기, 다른 쪽은 1기입니다. 네, 더 심한 쪽이 이제 3기이기 때문에 3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 뜨끔거리고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연골 주사는 몇 번 맞았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3기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단계 치료, 그러니까 생활습관 치료, 운동도 하셔야 되고 체중 감량도 같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하고 주사 치료까지 다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릎 통증 운동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또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운님께서 또 이제 그리고 50 음료님께서 네,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던지니스 통계님, 오랜만에 또 뵙는군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70이시고요. 무릎 관절염이 3기, 4기이십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무릎 연골 주사를 맞습니다. 네, 자주 맞아도 괜찮나요? 네, 뼈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형에 따라서 이제 그 얼마나 자주 맞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 맞으신다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권고하시는 간격으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2세 여성입니다. 최근에 무릎이 자주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무릎 관절염인가요? 아까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30분 이하이고 또 이제 통증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을 한번 나중에 다시 보셔가지고 내가 6개의 항목 중에 3개가 이상이다 하면은 무릎 관절염이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릎 관절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광 피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무릎에 체중이 실을 때 더 아픕니다. 살을 빼면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컨텐츠에 준비해 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덜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0대이시고요. 일 때문에 뭐 옮길 때 살짝씩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최소 혹은 최대 일단 못해도 하루 23,000보 무조건 주 6일 동안 너무 많이 걸으시는데요. 이거는 너무 많이 걸으셔가지고 지금 무릎을 닳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부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걸으시니까 걷고 나면은 양쪽 무릎, 옆쪽, 무릎 쪽 뻐근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걸을 때 아프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도 이제 아프시니까 속도도 점점 늦어진다고 하셨고요. 네, 팔자걸음, 팔자걸음이 되면 이제 좀 통증이 덜해지는 양상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하루에 이만큼씩 걷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걸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에게 맞는 강도를 좀 정하셔야 되고, 사실은 무릎 체중이 많으시다면은 걷는 것 자체가 무릎 관절에 문제가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시 띄워 주십시오. 무릎 통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을 따로 있다. 이 컨텐츠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실시간 질문에서도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초록색 세 개의 척학들이 인정한 최고의 무릎 관절염 치료 중에 하나는 운동 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근력이 증가가 되고, 근력이 증가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이 가능해지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더 하니까 근력이 더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운동에 대한 순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신적으로 염증도 줄어들고, 무릎의 통증도 감소하고, 무릎 주변의 근육이 탄탄해지니까 무릎 주변 관절 구조도 안정화가 되고, 계속 이제 운동을 하니까 자극이 생겨가지고 골밀도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점점 선순환의 길을 걷는 게 운동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아까 생활습관 조절에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운동은 크게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칼립투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0대 중반에 비만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체중 조절과 발끝 당기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어요 라고 아주 기분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릎이 통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칼립투스님께서는 비만이셨는데 체중 조절을 일단 하셨습니다. 체중 조절이 왜 좋으냐? 체중 조절을 해서 1kg을 감량을 하면은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2.2kg이 감소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유를 드렸지만 1,000원을 줬는데 2,000원이 돌아온다. 이런 이제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내가 1kg을 빼면은 무릎 하중에 2kg가 감소합니다. 이런 치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 과체중이신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무엇보다 체중 조절도 같이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체중 조절을 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관절면이 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이면서도 관절면을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운동을 스마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윤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 때 체중 감소하라고 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맞아요. 사실은 허리랑 무릎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아픈 분들이 허리가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리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민희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물속에서 뛰는 운동을 해보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물 안에서 걷기입니다. 여기 제 캐릭터 신경이가 또 최고라고 이제 따봉을 하고 있지요. 물 안에서 걷는 게 왜 최고로 좋으냐면은, 물이 가슴까지 오는 이제 깊이에서 물 안에서 걸으시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몸무게의 30%, 0.3배로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걷기를 하시면은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작 내 몸무게의 0.3배입니다.
이런 운동이 없어요. 이런 운동이 없습니다. 내가 100kg이라면은 내 무릎에 고작 30kg만 가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체중 감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반경 내에서 수영장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되도록이면은 물 안에서 걷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반경 안에 수영장이 없거나 수영장을 자주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추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홍진선님과 자광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실내 자전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내 자전거가 왜 좋으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근력 운동도 되면서 무릎 하중에 실리는 부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실내 자전거를 하면은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어느 정도냐면은 체중의 1.5배입니다. 체중의 1.5배도 굉장히 하중이 적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 아까 전에 물 안에서 걷기는 체중의 0.3배가 걸린다고 했는데 실내 자전거는 1.5배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걷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네, 물 안에서 걷기보다 두 번째로 좋은 실내 자전거가 물 안에서 걷기보다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5배입니다. 5배. 예,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물 안에서 걷기 하십시오. 그게 내 생활 반경에서 불가능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내 자전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실내 자전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우리 이제 장 보는 자전거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하는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이클 선수들이 하는 등이 굽어져서 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끝까지 펼쳐졌을 때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안 되고요. 이러면 또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에 이르더라도 관절의 각도가 15도 정도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쭉 펼쳐지지 않는 정도로 안장 높이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조차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평지 걷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평지 걷기를 하면은 여기는 제가 무릎 하중이 체중의 2배가 걸린다고 적어놨지만 논문에 따라서 3배까지 걸린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평지 걷기가 좀 하중들이 걸리다 보니까 무릎 관절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평지 걷기를 하시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서 걷기가 무조건 최고고 이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실내 자전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것마저 안 되면은 좀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평지 걷기 정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영도 굉장히 좋은 유산소 근력 운동이지요. 하지만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영은 하지 말으셔야 되고, 또 허리가 안 좋으면은 접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쿠아로빅도 굉장히 좋은 유산소과 근력 운동인데 제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페이스가 너무 빠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쿠아로빅을 실제로 배우신 분들은 강사 선생님께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르게 요구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꼭 무리해서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강화 운동 추천해 주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요, 당연히 이제 근력이 강화되고 이렇게 무릎 관절을 감싸거든요, 근육이. 이것들이 이제 탄탄한 기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 주면서 관절을 보호해 주게 되고, 그리고 무릎 구조가 보강이 되면서 그리고 넘어져서 이제 생기는 부상까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냐면은 이제 무릎 전체를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 각각에 대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뿐만 아니고 엉덩이 근육과 허리, 코어 근육까지 같이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요 영상에 좀 자세히 있으니까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초심자는 먼저 헬스장에 가셔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끊어서 기구 운동을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전하고 부상 위험이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그냥 배우시면 안 되고 본인의 운동 목표를 꼭 제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이 통증을 관리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나의 운동 목표를 밝히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짱으로 만들어 주시는 운동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꼭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김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헬스장 가면 실내 자전거를 1시간씩 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한 번씩 고강도로 나는 땀을 뻘뻘 흘려서 난 2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저강도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너무 세게 가져가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윤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할 때 벽 스쿼트 운동도 배웠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스쿼트 운동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빨갛게 퀘스천 마커를 달았죠. 이게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참 좋아요.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이 참 좋은데 이게 자세를 제대로 해야지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하시지 말라고, 스쿼트 운동을 하시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벽에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나 아니면 무릎 각도를 45도 이내로만 굽히는 미니 스쿼트를 하시라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신데 각각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무릎 관절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쿼트를 하세요, 벽 스쿼트를 하세요, 미니 스쿼트를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본인께서 이제 무릎 관절염 전문가를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스쿼트 운동이나 다른 운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까지 하면 되는지, 어떤 강도로 하면 되는지 상담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윤지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강화 운동이랑 허리 디스크 재활 운동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네, 정말 핵심을 콕 찔러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거든요. 무릎과 허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허리도 같이 운동하시거나 관리하셔야 되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도 같이 운동하시거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척추 시리즈도 다 찍어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척추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이 컨텐츠까지 또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도 확보가 되고 좋은 자세 유지도 되고 부상 방지도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 들기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허리와 무릎은 이어져 있습니다. 발 뒤꿈치 스트레칭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가 결국에는 무리를 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전신적으로 무리가 덜 가는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가면서 좋은 자세를 배우셔라 하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허리와 무릎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 습관이라는 컨텐츠는 내년에 2026년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방송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느라 바빠가지고 내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추천 무릎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등산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올라갈 때는 체중의 3배가 걸리고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5배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등산 내려올 때 무릎이 통증이 생깁니다. 당연하지요. 등산 내려올 때는 몸무게의 5배의 하중이 걸리거든요. 무릎 어느 곳에 안 좋은가요? 주로 무릎 앞쪽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시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고요. 등산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산 중턱에서 이제 무리가 됐구나 생각을 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하산을 해야지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등산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광신님께서 젊었을 때 무릎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저도 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간다라는 사실, 등산은 무릎에 간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사업상,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손 양쪽에 스틱을 사용하시고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가방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산을 오르고 그리고 산이 있더라도 최대한 차를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이 되시고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무리가 된다 하면은 그냥 팀에서 낙오가 되십시오. 네. 나는 이제 무릎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혼자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낙오가 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낙오가 되는 것도 용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끄러워 하시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0대 때 저는 20대 때 등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전남 순천에 송광사하고 이제 서남사를 잇는 둘레길을 이제 왕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가다 보니까 이거 좀 왕복을 하면 되게 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크게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이제 중간에 목표를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날 제가 그 긴 구간을 왕복을 했었으면은 제 무릎에 손상이 됐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는 낙오가 되는 것은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계단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계단 운동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체중의 3배가 걸리고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단 내려가는 거 안 좋은 거 많이 알고 계시지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 비추천합니다. 자, 양양 강원도 안니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무릎 관절 다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밈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무릎 관절 다른 속도로 빨리 제 방송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무릎 관절 다른 속도로 빨리 달리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달리면은 사냥개님께서 달릴 때 무릎에 얼마나 하중이 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달릴 때는 보통 체중의 4배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달리기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봇 운동,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는 스키, 스노우보드, 테니스, 탁구, 축구, 배드민턴, 농구 모두 무릎 관절에 좋지 않으니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는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골프도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을 비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프를 하시지 마시라고 하면은 끊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는 나가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54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0대 초반이시고 관절염 2기시네요. 매일 아침에 러닝머신을 20분 하시고 주 3회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러닝머신 20분 너무 과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시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을 하실 때 너무 쾅쾅쾅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부분 자제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뿐사뿐히 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점프 운동도 무릎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되도록이면은 또 이제 승부가 격해지면은 이제 급출발, 급정거 하게 되고 점프도 심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또 사회인 배드민턴과 그 급수도 있고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승부를 내는 본격적인 배드민턴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아침 약수터에서 볼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한 하하호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숙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거든요. 점프 운동이 근육 강화와 다이어트에 좋고 무릎 관절에 충격이 덜하다는데 50대 후반이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점프 운동은 20대 짱짱한 사람들이 근육 강화와 다이어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프 운동이 무릎 관절에 충격이 덜하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프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프로 복싱 선수들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줄넘기를 계속 하잖아요. 줄넘기도 일종의 이제 점프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줄넘기 하실 때 이제 땅에서 발이 살짝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굉장히 사뿐 이제 줄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제 김숙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프 운동, 다이어트 점프 운동은 아마 이제 그 헬스장에서 퐁퐁 위에서 점프 하시는 그런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퐁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퐁퐁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릎 관절에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또 실시간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DNA 주사가 좋은가요? 아주 핵심을 뚫는 질문이에요. 네, DNA 주사는 원래는 그 재생을 위해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 재생을 위해서 허가가 됐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생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효과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 정도로 나와 있고, 오히려 윤활 효과가 되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참 신기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활 효과를 위해서 DNA 주사를 좀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환자분들께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생 효과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바로 이런 DNA 주사, 재생 주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생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재생에 대한 과학기술은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이 정도란 거죠. 우리 기대가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 아시고, 이 정도밖에 근거가 없는데 또 굉장히 비싼 재생 주사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게 줘서까지 재생 주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몇백만 원대 주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네, 오곡응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고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도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자세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텍스 침대 같이 너무 푹 꺼지는 침대가 또 이제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이 너무 180도로 탁 펴지면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릎 베개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베개라는 게 또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베개가 있지만, 베개는 정말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써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좋은 베개와 내가 편하게 느끼는 베개는 또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은 드리지만, 반드시 오곡음료님께 맞다라고, 오공음료님께서 편하게 느끼실 거라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가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따뜻한 찜질이 좋은가요? 차가운 찜질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무릎이 이제 급성 손상이 됐다. 내가 스포츠를 하다가 이번에 다친 지 얼마가 안 됐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있고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다. 이러면은 차가운 찜질을 급성기에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급성기가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 만성이 되면은 따뜻한 찜질을 더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송이님께서는 모래에서 걷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요. 모래에서 걷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원리가 그렇거든요. 침대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우레탄 그 땅바닥 많이 돼 있잖아요. 우레탄 땅바닥에서 이제 그 충격을 줄여가면서 걸으면은 무릎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논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침대도 너무 푹신한 라텍스 침대가 오히려 안 좋다는 논문도 많아가지고, 제가 모래에서 걸을 때 무릎 관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와인러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에 불편감이 있습니다. 아직 진단은 받으시지 않았는데 가끔씩 통증이 있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이 무릎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쿠아로빅은 무릎을
축구하듯이 너무 팡팡 차지만 않으시면은 크게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는 되지 않으실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은 아주 좋으나 그 개구리형 평형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도비는 자율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고도 비만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나요? 뛰기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도 비만인인 환자분들께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걸으십시오. 물속에서 걸으십시오. 도비는 자율가님께는 선택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수영장이 멀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영장 등록하시고 물 안에서 걸으십시오. 네, 일단 물 안에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은 다른 운동은 도비는 자율가님의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을 충분히 빼시기 전까지는 물 안에서 걷는 것을 반드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PP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릎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 영양제라는 방송도 찍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역시 초록색으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최고라고 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자, 생활 습관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엎드려 걸레질 하지 마시고, 밭일 하지 마시고, W자 앉기 하지 마시고, 다리 꼬기 하지 마시고, 자식 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통은 이제 좌식 생활, 우리 자식 생활에서 파생된 것들인데 체중의 15배가 걸립니다. 무릎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님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요즘에는 좌식 식당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등산하지 마시고 비추천드리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하지 마십시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후반전님께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릎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나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기간 동안 추천해 주신다면은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사용한다든지,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을 안 해주셨는데 자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근육을 약화시키거든요. 근육을 약화시키면은 관절을 보호해주는, 관절이나 척추를 보호해주는 기둥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혜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대답을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경님께서는 무릎 통증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일상생활에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대한 차를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만 이제 걸으시는 게 무리가 될까봐 이제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차만 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B,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네, A와 B 중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이제 무릎 관절염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이 왜 왔습니까? 무릎이 닳아서 왔지요. 그러면 무릎을 이제 앞으로 닳게 하지 않기 위해 무릎 관절을 아껴야 되겠지요. 요거 하나. 그리고 무릎 관절은 근육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충분히 보강해줘서 충분히 키워줘야지 무릎 관절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 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무릎 관절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릎 관절을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릎 관절을 아껴야 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근력 운동까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B,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만 타고 다니지 마시고 너무 무릎을 아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릎 관절을 보강해주는 운동까지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뭐 윤희님, 데이지제이님, 송하연님, 섬섬옥수님 모두 다 B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무릎 생활 습관 중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좌식 생활 하지 마시고 입시 생활 하시고 또 바르게 걸으시고 골다공증 예방하시고 운동화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 땅바닥 생활 했지요. 땅바닥 생활에서 이제 입식 생활 의자, 책상, 식탁 다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앉으시면서 이제 다리 꼬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의자 위에서 양반 다리를 하거나 소파 위에서 양반 다리를 하거나
매트리스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좋은 거 다 돈 내고 사놓으시고서 왜 무릎을 또 망치고 계십니까? 네, 의자 위에서 바르게 앉으시고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면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으시라. 운동화를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 하면은 요런 조건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뉴발란스 2002R이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요거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지난 주말에 그 뉴발란스 매장에 한번 들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뉴발란스 2002R이라는 모델 절찬리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팔고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나 구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랑 뉴발란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햇살님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운동화 사러 가야겠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왜냐면은 영양제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관절 영양제는 빨간색, 그리고 이제 주황색 정도 나왔습니다. 네,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기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성분으로 된 것들, 이제 관절 연골 건강의 유지 효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식약처 발표가 있었고요. 항염증, 항산화 물질 많은데요. 윤정춘님께서 이제 MSM의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MSM은 식이유황이지요. 이것들은 단기 통증, 단기 기능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효과가 좋다, 효과가 있다도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절 건강기능식품은, 무릎 관절 건강기능식품은 장기적으로 통증 기능 개선 효과에서 우수한 것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영양제는 보조요법일 뿐입니다. 보조요법.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 체중조절, 운동습관,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께서 해주는 다양한 치료도 병행하셔야 되는데, 관절 영양제는 거기에 대해 서포트를 하는 보조요법이다. 관절 영양제만 먹어서 내 관절이 재생될 거라는 믿음은 허황된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숙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영양제 효과 있던데 왜 효과가 없다고 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으나 유의미한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대답해 주십시오. 박경jan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먹으니까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통증을 참고 영양제만 먹으면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A. 영양제만 먹는다. B. 영양제만 믿으면 안 된다.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A나 B나 한번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는 동안에 또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더 주셨어요. 살이 찌니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살이 찌면 찔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더 심해지니까 당연히 살이 찌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지요.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무릎 통증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정답은 B, 영양제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요. 네, 섬섬옥수님, 보배진님, 윤희님, 데이지제이님, LCS님, 김홍춘님, 햇살님, 오영도님, 외계인 삐리삐님, 발리가고파님, 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라인양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이 부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무릎이 부은 경우에는 급성 손상일 수도 있고 만성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절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 생기셨군요. 이런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반월상 통증은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찢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쁜 모양으로 찢어졌으면은 앞으로 더 찢어질 게 뻔하다, 이러면 또 미리 수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무릎 관절 전문 선생님께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너피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강도로 꾸준히 운동 잊지 않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도 강의 한번 해주세요 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생활정보님께서 엉덩이 근막 통증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지요. 엉덩이 통증 시리즈도 3부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엉덩이 통증의 원인, 치료, 운동, 생활습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50분에 끝내는데요. PD님 혹시 다음 그 방송이 없는데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왼쪽 종아리 큰 타박상 하고서 아이고 그 발에 금도 가시고 3달 뒤에 금강 부위는 회복이 되었는데 아픔이 무릎으로 올라와서 네, 계속 통증이 있으시군요. 이 통증의 양상이 중요한데요. 혹시나 그 불타는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 그리고 차가운 느낌, 그리고 칼에 수심을 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대학병원에 있는 통증의학과 교수님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이지제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64세 무릎 관절염 2기이신데 어떻게 하면 비수술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물 차서 빼고 오셨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물이 좀 오늘도 차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 계속 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물이 계속 생기는 것은 염증이 계속 있다는 얘기고, 물이 계속 생기면은 사실 불편하면은 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이 있다고 무조건 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릎 관절염 2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제 방송 3개 다 챙겨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한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쑤시고 아파요. 누르면 더 쑤시고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베 고장으로 계단 걸었더니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나님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고 무릎 볼록 튀어나온 부분 중에 어디인지를 궁금합니다. 한나 제이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다면은 중년이시라면은, 그리고 이제 무릎 볼록 튀어나온 부분 중에 안쪽 아랫부분이 아프시다면은 그쪽이 이제 거위발 윤활낭염이라고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경우에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누르면 더 쑤시고 아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한 치료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생활습관 관리해 주셔야 되고, 한번 무릎 관절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40도 역시 40대 맞으셨군요. 네, 그럼 다시 PPT로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매월 두 번 출연하면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전신의 통증에 대해서 다 다뤄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무릎 시리즈 3개 다 찍어놨는데 무릎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3개 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3개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릎과 척추는 이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척추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도 찍어놨고, 척추 통증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도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척추가 왜 아픈지, 허리 통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허리 쪽에 신경성유술이라는 시술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성유술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놨고요. 대상포진 시리즈도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 방송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경이 고장났다, 대상포진, 3차 신경통 등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대상포진, 3차 신경통, 그리고 척추질환, 환상지통, 당뇨병, 그 다음에 뇌졸중 후에도 오고 굉장히 많은 질환에서 병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느낌, 저린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 칼로 쑤시는 느낌, 얼음장에 갖다 대는 느낌, 그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경병증성 통증 방송을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해드릴 거고, 4월달, 5월달에는 목 3부작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릴 거고, 6월달, 7월달에는 어깨 통증 3부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 토요일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이제 밤 11시에 다다르는 시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봐주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티키타카 하는 것 같고 뭔가 소통하는 것 같고 굉장히 즐거운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즐거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또 특별 방송을 짜는 것은 정말 즐거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늦은 밤까지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비욘디 측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